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기부금의 비용 처리입니다.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종교단체, 주로 이제 종교단체 많이 하시죠. 종교단체나 혹은 정당 이런 곳에 기부금한 것이 과연 비용 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맞아요. 지금 벌써 1년이 이제 다 돼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디서인가 본 글인데 인생의 속도가 10대는 10km로 간다고 하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의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40이 처음 되었는데 확실히 예전에 어렸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예, 이렇게 1년이 마감이 되면 이제 과연 세금을 낼 때 내가 했던 그런 기부금들이 잘 처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오늘 기부금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기부금 종류입니다. 기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 그렇죠? 11만 원 했다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초과분은 필요요금이 산입을 한다고 하죠.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요금이 산입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따로 치우도록 하고 어찌되었건 정치자금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더라라는 것이고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을 준용하여 특별재난지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여기 좀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잘 보셔야 돼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제일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 입법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입 한도가 있어요. 오, 이제 순서가 딱 나오죠.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 기준소득 금액의 100%까지 한도에 있는 거. 전부 다, 번든 전부 다 기부금해도 병sol해 주겠다. 두 번째,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빼고 나머지 30%까지 해주겠다. 자, 종교단체 기부금 없는 경우는 이거 다 빼고 위에 거 다 빼고 30% 해주겠다. 다 빼고 20% 해주겠다. 종교단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중에 작은 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했어요. 막 했어. 그럼 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연 내가 지출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정기부금. 여기에 가장 많이 하세요. 교회, 절, 뭐 성당, 뭐 기타, 다른 기타 종교들에 대한 하는 건데, 나라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기부금 영수증에 다 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기부금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닙니다. 기부할 수 있어요. 네. 이 기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개인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이 되고 뭐 연탄이 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세법에서의 기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의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을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업무와 무관하게 나갔다. 그러면 기부금처럼 보시면 돼요.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거? 나 그럼 업무와 무관하게 요트 하나 사야겠네. 그런 게 아니라 외부로 지출된 것들 비용을 보시면 업무와 무관하다. 그러면 기부금.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이 되었다. 광고 선전비. 특정 소수에게 지급이 되었다. 접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접대비나 광고 선전비 같은 건데 업무와 무관하다. 그러면 기부금 보시면 되는데 기부금 많이 지출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출한 지출처가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간 돈 되는 겁니다. 비용 처리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 자,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에 거 다 빼고 30%, 위에 거 다 빼고 둘 중에 작은 것, 작은 것은 여기 하는 거예요. 10% 더하기 20%, 10% 더하기 지정기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이 전제 조건이 뭐다? 그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지금 지출하고 계시는 지부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고 그걸 유지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물 기부금. 자,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물건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건으로.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물품 등으로 기부가에 상정. 소득세법상 현물로 기정한 기부금은 시가와 정부가액이 좀 큰 금액으로. 그렇죠. 다시 보시죠. 내가 라면 회사를 해요. 라면 회사. 라면 회사를 해서 연말이 되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을 좀 기부를 한다고 쳐요. 그렇죠. 라면은 유통기한이 비교적 길고 좀 상당히 좁은 공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라면을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보다 시가와 장부가액이 좀 큰 금액으로 당연히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크겠죠.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왜? 장부가액에다가 이윤 붙여가지고 파는 거니까 큰 금액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법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정 기부금이에요. 이 중에 이제 다른 게 뭐 법정 기부금. 그래, 법정 기부금. 근데 뭐야?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이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는 위원회에 선정한 금액으로 가능하다. 장부가액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이 사업체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제 그뭐 중간에 회사에다 걸을 그림을 하나를 샀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화가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뭐 지금 기준으로 뭐 한 1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지금 그게 10만 원이 1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 장부가액으로 하면은 거기 원래 10만 원이었으니까 감가상각 따로 하는 거 아니고 10억인데 10만 원 기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0만 원. 좀 그렇죠. 그것도 거기다 국립박물관에 국립미술관에다가 그 그림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람이 보라고 10만 원 이러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회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산정하는 금액으로 그걸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기타 나라에 비해서 이런 나눔의 문화가 상당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저희 이제 세종시 세무사 조일 세무회계사무소도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그 많은 분들께 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부를 하고 있고 나누고 저희가 좀 형편이 좋아가지고 나누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기부를 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쓰신 결과로 그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그 비용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께서 기부하신 해당 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는지 못 받는지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시는 주제들로 다시 한번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종시 세무사 주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